ตอนนี้หยุดไม่ได้แล้วครับให้คำมั่นสัญญากับกองทัพแล้วครับว่ากองทัพ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การแผนการที่ได้คิดการกันไว้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นะครับรัฐบาล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กรูปแบบจนกว่ากองทัพจะสิ้นสภาพใช่ไหมครับของกัมพูชากองทัพเขาครับไม่ใช่กองทัพเราครับกองทัพเราไม่มีวันสิ้นสภาพครับกองทัพเราไม่มีวันสิ้นสภาพค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องเรา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มีนั่งปฏิไม่มากรอบมองปฏิไม่มากรอบลือดก็ไปอ้างยกพุยด่าทางทับ태국의 분노는 멈출 김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분쟁 당시와는 아예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번처럼 이번에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살벌한 틈바구니에 고개를 들이민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벨상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전쟁을 막았다는 업적을 갖고 싶어하죠. 지난 여름에도 트럼프는 양측을 억지로 불러 모아다가 평화협정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그때는 둘 다 머뭇머뭇 협정서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그런 약속이 오래갈 턱이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결국 먼저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내다버렸고 태국도 이젠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금 끼어들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기가 주도한 평화협정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니 자존심이 상한 점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이번에는 태국이 전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양국 정상과 통화한 뒤 저녁부터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내놨지만 태국은 이를 즉시 반박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멈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태국 측 대변인은 우리를 위협하는 캄보디아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물러나야 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태국 해군은 캄보디아에 대한 본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태국 왕립해군은 특별전대를 편성해 타이만과 캄보디아 해안을 봉쇄하고 해상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전의 목표는 캄보디아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적 함정을 격파하여 보급과 증원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함정들이 출동해 캄보디아 해군과 해안 목표물을 수색 경멸하고 있고 공군 전투기도 합동 작전에 투입되어 캄보디아의 해안 포대를 정밀 타격했다고 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절대 휴전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해 공군까지 총동원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모든 국경 통행을 차단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의 폭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모든 육로 국경을 봉쇄했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국제사회에 태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세안까지 나서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해보았지만 태국 정부는 아무 합의도 한 적 없고 전투 중에 휴전 선언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감시단 파견을 제안하며 사태 진정을 도모했지만 이마저도 태국의 결연한 결심을 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태국은 어느 누구도 쉽게 말릴 수 없는 압도적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태국군이 연일 승전을 이어가며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고 전황은 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궁지에 몰린 캄보디아는 국제 여론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피폭된 다리와 건물들의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교량과 주요 시설을 폭격했다며 피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민간인 피해를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I로 생성된 조악한 합성 영상과 사진 등 가짜 근거도 수도 없이 동원되고 있죠. 어떻게든 태국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동정을 받아 태국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들이 여기에 목숨 거는 이유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태국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인데요.
캄보디아의 이런 발버둥이 무색하게도 그동안 이들이 쌓은 너무나도 많은 업보는 침공을 당하는 국가가 일말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여론전마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니 이들은 이제 정말로 태국이 멈춰주기만 싹싹 빌어야 하는데요. 캄보디아의 군사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국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뭘 믿고 시비를 걸었던 것인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가 태국을 상대로 나름의 전과를 세우는 경우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태국이 점령했던 마을을 탈환하기도 하고 드론 등을 이용해서 장갑차 등 장비를 못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태국군의 전차가 파괴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캄보디아가 무슨 수로 전차를 잡았나 싶은데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VT4 전차는 최전선에서 캄보디아군을 밀어내며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장비랄 것도 없는 캄보디아군은 전차로 밀고 들어오면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전차가 갑자기 굉음을 울리면서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전차의 포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덩그러니 남은 포탑에 달린 사통장치와 레이저 경보 시스템도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VT4 전차는 차체의 포탑 본체만 달린 오뚜기나 눈사람 같은 몰골이 되어버렸는데요. 타고 있던 승무원 3명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후송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장비는 드론조차도 전차를 부서뜨릴 만한 화력이 못 되는 수준입니다. 원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개전 초기에 밀고 들어온 태국군한테 일찌감치 노획당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전차를 어떻게 해볼 만한 수단이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전차는 자폭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해당 VT4 전차는 거의 200발 가까이를 연속으로 사격하면서 내구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신이 연속되는 폭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금속 피로로 파열되면서 날아가 버렸던 겁니다. 포신이 어디 조금 부러진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파편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 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와 달리 태국군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1분 1초를 다투는 침공작전 중에 있다고 한들 부품 수명 주기도 체크하지 않고 전차와 같은 귀중한 장비를 전선에 내보낼 리 없습니다. 200발 연속 사격은 분명 가혹한 부담을 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텨내지 못하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전차가 재장전 없이 한 번에 들고 다니는 탄약의 양이 40에서 50발 내외입니다. 탄창을 4번쯤 갈았다고 해서 총열을 뽑아서 교체해야 되는 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거대한 전차 포신도 고작 200발밖에 견디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구소련의 T-80은 최대 500발, M1 에이브람스는 1500발, 한국의 K2 흑표는 1000발 이상을 버티는 포신 내구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중국제 VT4는 공식적으로 500발의 포신 수명을 지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500발 중에서 200발가량, 절반도 채 쏘지 못하고 포신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폭발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수명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를 이야기해야 맞는 일이지. 재료의 물리적 내구도 한계를 넘어서 모조리 폭발사산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란듯이 파편이 주변 센서는 물론이고 승무원한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상대편인 캄보디아에서도 낯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 태국 전차가 터졌다고 했을 때에는 자국군이 드디어 태국한테도 한 방을 먹이는 군화에서 좋아했죠. 그런데 원인이 중국 무기의 가짜 스펙 때문이었다고 하니 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무기를 채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도저히 비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돈도 없어서 태국에 비해 훨씬 허접하고 조악한 딱총이나 사서 쓰는 판국입니다. 이따위 무기가 자신만만하게 태국에 비싼 값 받고 팔아넘긴 수출 전용 전차보다도 나을 턱이 없습니다. 태국을 보고 비웃기에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중국산 소총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러니저러니 중국산 무기는 저가 시장에 파고들기만 했을 뿐 이렇게 막상 분쟁 상황이 되니 품질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구매국에 민폐만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비교되기 시작한 게 바로 한국 무기입니다. 태국에는 한국 전투기도 있고 한국 미사일도 있죠. 태국인들 사이에선 한국인들이 태국을 크게 응원하고 있을 뿐더러 구매한 무기들 역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쪽에서는 중국 전차가 폭발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KGB 미사일이 놀라운 성능을 과시해서 더더욱 비교가 됐습니다. 이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전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길목에 있던 어떤 다리를 태국 공군이 공습으로 폭파하면서 전해진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그다지 큰 다리는 아니었지만 태국이 그걸 전투공병이 아니라 공습으로 파괴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떨어진 항공폭탄이 다리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약간 비껴 맞은 폭탄은 다리를 부수기는 했으나 절반 정도 너비를 남겨놓았습니다. 무기도 없어 여론전에 목숨 걸고 있는 캄보디아가 이 사건을 놓칠 리 없습니다. 이들은 태국이 제대로 공습도 못한다며 남아있는 절반 너비의 다리로 통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이 분노해서 이번에는 항공폭탄이 아니라 KGGB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차 다리가 있는 곳으로 출격한 태국 전투기는 KGGB를 투하해서 다리의 나머지 절반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볼 것도 없이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고요. 캄보디아는 입 다물고 태국 몰래 복구 작업이나 했으면 됐을 걸 괜히 또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가 요충지에 퇴각 경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 무기의 매운맛이 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에서는 판매 당시의 설명의 반만큼도 성능이 안 나오는 중국 무기 같은 거 더 이상 사지 말자는 여론이 우세해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에 그냥 끼워 팔아준 미사일마저 반만 남은 좁은 다리를 정확하게 폭파하는 확실한 성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황 자체는 태국의 우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처럼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 결함과 한국산 정밀 무기의 맹활약이 극명히 대비되면서 이번 분쟁은 동남아 군비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태국은 이번 교전을 통해 자국군 현대화 전략을 재점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품질 논란이 일던 중국산 장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태국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 무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무기의 활약은 태국군의 인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죠. 원래도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무기 선호 추세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계기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 역시 노후 장비 교체와 추가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 추락은 곧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향후 동남아 군비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로 벌어진 무력 충돌은 한국과 중국의 희비를 갈랐고 이 지역 국가들의 선택의 분수령을 형성했습니다. 태국군이 완강한 진격 중 알게 된 예기치 못한 기술적 교훈, 그리고 한국 무기의 활약은 동남아 안보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